안녕하세요. 광주지검 강력범죄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 검사입니다.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상대 마약범죄로 선정을 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남미 수리남 사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수리남이라는 남미에 가서 마약왕이 돼서 전 세계에 마약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점은 우리나라 국적도 포기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대량의 마약류를 거래한 사건이 특징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특이한 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보석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1인당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보석의 양이 한정적이니까 대신 물건을 들고 들어가 달라 라는 식으로 생면부지의 주부 아니면 여행객을 상대로 물건만 배송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를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당시에 코카인으로 계산을 해도 몇십억 원은 충분히 상회할 금액일 겁니다. 그 정도 양이면 몇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한 2, 3년은 걸렸을 거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된 거는 2011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마약을 밀수입하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이 지게꾼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다 일단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해외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 별도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당신의 가족들에게도 판매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대만 조직폭력배와 일본 야쿠자가 대한민국 강남 항복판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밀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만 조직폭력배와 일본 야쿠자가 거래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도움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고 대만의 수사기관, 일본의 수사기관의 도움이 모두 필요했던 사건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를 한 사건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201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은 아예 이 마약 거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 안에 마약을 숨길 수 있는 별도의 가구 같은 거를 마련을 해서 그 가구 바닥이라든지 은밀한 장소에 숨겨서 직접 거래를 한 사건인데요. 인천공항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양의 물건과 많은 인구가 출입국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적발은 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 조직폭력배랑 일본 야쿠자는 이걸 노리고 아마 실제로 거래를 했을 거고요. 그때 당시에 거래됐던 마약 양도 상당한데요. 그 엄청난 양이 대한민국에 유통됐거나 아니면 전량 일본으로 수출이 돼서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도 마약이 유통되었을 겁니다. 거래가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아마 그때 개입했던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라든지 중간에 이제 지게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몰래 빼돌려서 우리나라에도 공급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유통하지 않게 우리가 압수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반드시 검거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라든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건인데요. 다크웹이라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다크웹이라는 비밀번호나 아니면 별도의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우리 수사기관이 열심히 추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거래를 발각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마약류와 관련된 은어를 좀 검색을 해서 텔레그램 방에 접속을 하면 바로바로 마약을 살 수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암호화된 거래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종종 이용이 됩니다. 그 코인을 이용을 할 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쉽게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약 판매상들이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수사기관은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그냥 보관을 해두면 공기 중으로도 증발하기도 하고 물에 젖으면 물에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특수 공구 안에 잘 온도,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관을 해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전량 몰수가 돼서 폐기 조치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하면 그 돈은 저희 수사기관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판매한다면 제가 찾아갈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약 제발! 저와 함께 나눌 영화 소재는요,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 정도 양을 처음 투약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마약 절대 하지 마세요.